오산시장 곽상욱이가 지금 2016년 9월에 나이트클럽에서 귀여운 여성을 만나서 8개월 동안 한 8차례 성관계를 하고 이로 이 여성이 이혼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혼당하니까 들켰겠지요. 돈을 좀 주라 하니 지인을 통해 수천만 원을 줬는데 그럼에도 곽상욱이한테 이 여성이 계속 이제 이 관계를 폭로하려고 하자 이 곽상욱의 지인이 이 여성한테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내용이 지금 한국당의 지역의 위원장에 의해 가지고 지금 폭로가 됐습니다. 아마 내년 총선에 이 곽상욱이 오산시장이라는 사람이 의원에 나올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니까 이제 경쟁자 격인 한국당 지역위원장이 이 사실을 지금 폭로를 지금 하려고 했지요. 그러니까 한국당의 이 당협위원장이 지금 그걸 폭로 못하게 녹음 파일 공개 및 게시, 보도,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곽상욱이 측에서 냈는데 어제 이 법원이 기초단체장의 불륜 의혹은 개인 명예보다 알 권리가 우선이다 해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당의 위원장은 녹음 파일을 확인한 후에 7월 달에 그때도 제가 기억이 나요, 이거. 경기도 의회와 국회에서 이 곽상욱 오산시장이 나이트클럽 부킹과 불륜, 가정 파괴 행위를 했고 그래서 시장직에서 사퇴해야 된다 기자회견을 열어 폭로를 했고 신문에 이런 게 보도되니까 이제 거기에 결정적 증거인 그 여성의 녹음 파일 배포 금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언론 보도 후에 이제 이 여성을 구워 삶았는지 이 여성이 한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녹음 파일 대화 내용은 거짓말이었다.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법원에 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법원은 현직 시장의 불륜 의혹은 공적 관심 사안으로 시장 개인의 명예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자료 배포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 허위 기사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기사 삭제를 청구하는 피해자, 곽상욱을 이야기하겠죠. 피해자는 그 기사가 진실이 아니라는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녹음 파일에는 수년간의 곽 시장과 여성 간의 일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고 곽 시장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파일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소명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면서 녹음 파일 내용이 곽 시장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거라고 보지 않는다. 기초단체장은 공인이니까 실제 녹음 파일 같은 내용을 했는지 정당한 공적 관심 사안에 속한다. 한편 이 이혼당하고 돈을 이렇게 받아내기도 했던 그 여성은 녹음 파일이 거짓말이라고 한 언론사에 이야기한 뒤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을 했답니다. 보통 이제 이 여성이 노리는 거는 돈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처음에는 좀 돈을 받았는데 자기 기대보다 작으니까 그 다음에 녹음 파일을 터뜨리고 그러니까 이제 입을 막기 위해서 좀 잔뜩 주고 그래서 이제 잠적하는 수순일 수도 있죠. 보통은 그렇죠. 일에 대해서는 뭐 좀 해봐야 하는 건데 조사를. 근데 오산의 국회의원이 안민석이고 오산의 시장은 또 곽상욱이고 쌍으로 참 잘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64년생이에요.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리고 뭐 당국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했고 열린우리당이 생길 때 아마 정치판에 들어와 가지고 당에 뭐 중하위 당직 같은 걸 맡고 있다가 2006년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오산시장에 나갔다가 낙선을 했고 2010년에 출마해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뒤로는 쭉 지금 선거에 3번 이겨가지고 지금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당선될 때는 무려 2.3%를 받았어요. 압도적으로 됐어요. 자,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람이 이 여성을 만난 게 2016년에 나이트클럽 부킹에서 만났다는데 내가 참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현직 시장이 나이트클럽에 부킹을 다니냐는 겁니다. 참 놀랍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이맘때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이 여성을 만나서 정을 통해왔다. 이렇게 지금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현직 시장이 나이트클럽을 다닌다. 아니, 이런 거를 갔다 갈 수 있죠. 저는 뭐 간 걸 가지고 뭐라 하지도 않고 또 나이트클럽에 가서 부킹을 했다 칩시다. 자, 그런데 현직 시장이면 이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부킹을 하면 위험하다는 거나 아니면 여자가 이제 이렇게 서로 만나면 뭐합니까? 서로 묻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오산시장이에요. 참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2010년부터 시장을 했으면 시장을 6년 했는데 시장이 지겨웠어요? 자, 국민연금공단이 전주에 있는데 자,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금 이제 이 전주 지역구예요. 그 이제 정동영 의원한테 졌던 전직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근에 그 온누리 상품권을 노인정에 국민연금 직원들을 시켜서 100장을 만 원짜리 100장을 전달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또 내년에 이 전주병에 출마가 유력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인데 여기가 700조의 돈을 굴리는 기관인데 지난달에 그러니까 9월 23일 검찰이 전주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을 했지요. 삼성바이오로직 문제를 가지고 9시간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시간에도 지금 국민연금 이사장은 전주 덕진구 자기 지역구와 관련되는 한 초등학교 개교 행사장에 가다가 압수수색 소리를 들었대요. 그런데도 초등학교 가서 축사를 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이사장하고 이 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축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사람이 19대 때 지난번 국회 때 이 지역에서 그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최근에 2년간에 동네 축제, 경로당 모임 같이 온 사방에 이 지역구 활동으로 의심받을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잘못된 거죠. 전주가 지금 본사가 있는 국민연금을 거기에 이사장을 그 지역의 지역구 출신으로 해줬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연금 이사장 활동하기보다는 그 국민연금에 네가 가진 조직 돈 백을 이용해서 지역구 활동하라고 넣어준 것밖에 더 되냐는 겁니다. 노무현 정권 때 혁신도시라 뭐라 하면서 이 지방으로 다 보냈잖아요. 공공기관들을. 그럼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보냈으면 거기서 이제 이 중앙에 너무 몰리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다 지역 발전의 중심이 되라고 공공기관들을 보냈는데 이제 이 공공기관장들을 그 지역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사람을 시키니까 아예 그냥 내놓고 하루 종일 지역구 활동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지난 6월 21일에도 퇴근 전에 그러니까 업무 시간에 덕진구의 한 동네 장기자랑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 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나란히 앉아서 행사에 지금 이렇게 그
참관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진을 올린 주민은 이 김성주 이사장한테 전북 발전을 위해 애써줘서 고맙다 했다는 겁니다. 또 이 국민연금이 이 장애인 회원들을 단체 관광을 시키고 그래서 그 비용들을 또 이 국민연금이 부담을 했겠지요. 또 얼마 전에는 아까 앞에 언급한 직원 3명이 한 경로당에 가가지고 100만 원치 상품권을 또 기부해서 시끄러워졌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가 한동안에 본부장이 없이 엉망으로 운영되고 작년에 그런 바람에 작년 올해 아마 수익률이 확 떨어져가 이 국민연금에 지금 원금을 까먹을 판이 돼 가고 있는데 자, 지난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익률 마이너스 0.91을 냈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이사장이 이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참 기가 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고 지난 한 3월 달에 한국에 와가 엄청 설치고 다니다가 후원금 거두고 캐나다로 도망을 간 윤지호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한참 하루에 몇십 건의 이 사람 기사가 나오길래 내가 누구도 의심하지 않길래 제가 유튜브 생방송에서 그랬죠.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뒤에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기획을 해서 입국시킨 냄새가 난다. 자,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윤지호가 용납하지 않겠다고 저를 고발할 듯이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한 언론이 황장수가 윤지호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의혹을 제기했다.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러더만은 이 윤지호가 지금 이제 잡혀갖고 한국으로 끌려오게 생겼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여성가족부 차관이 무슨 개인 후원금을 냈니? 여성가족부에서 밑에 보고 윤지호 숙박비를 냈니? 경찰이 숙소를 제공하고 돈을 냈니? 대검에 무슨 과거사 진상위원회 자금으로 표를 끊으니 별의별 소리가 다 난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상황에 보면 김상교 진술들을 보면 버닝썬을 사건을 덮기 위해서 윤지호를 지금 한국으로 끌어들였고 결국은 이 김학의 사건까지 터지고 장자연이를 윤지호를 시켜서 다시 불을 질러 가지고 버닝썬을 불을 끌라고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람잡이용의 앞잡이였다.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경찰이 29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았는데 검찰이 영장 제대로 청구하라고 한번 반려한 다음에 보안해서 다시 신청해서 지금 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3차례 출석하라고 했지만 윤지호가 안 왔어요.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강제 송환 절차가 진행이 되고 여권 무효화, 인터폴 적색 수배 등이 가능해지고 이미 경찰은 캐나다에 형사사법 공조까지 요청을 했고 이 캐나다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이 경우 절차가 복잡해서 신병 확보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런데 이 윤지호가 현재 김수민, 박훈 등에 의해 5가지 혐의로 고소 고발됐다라고 합니다. 윤지호는 오늘 SNS를 통해 카톡으로 출석 요구서로 이름이 적힌 파일을 받았다. 경찰이 카톡을 이용해서 연락하는 것도 의아했고 경찰의 신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제가 역으로 그분들의 신변을 누차 확인해야 했다. 신분증도 주지 않고 일반 개인으로 경찰이라고 이렇게 신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스타 등에 수십 개의 윤지호를 해부하는 사이트가 생겨서 경찰인지 악플러가 장난친 건지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 그래서 그 카톡이 경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경찰의 이런 행동을 지금 이해하기 어렵다. 나한테 이러지 말고 반만이라도 진실을 조사하라. 아직도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가해를 일으킨 가해자들한테 고소를 하면 그들도 같이 수사를 할 거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는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제목으로 지금 기소되어 있습니다. 윤지호가 저렇게 설친 거는 윤지호 개인이 설친 게 아니라 안민석 의원이 윤지호 지금 이 부분에 앞장을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민석이가 중심이 되어 의원 9명을 모아가 윤지호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을 만들었지요. 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뭐 손석희, 김어준, 주진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윤지호 사건이 터졌을 때 다 좀 앞장들 서서 김제동이 프로도 나가지 않았나요? 그렇게 좀 하잖아요. 했잖아요.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일반 사람들이 왜 윤지호한테 엄청난 후원금을 모아줬다가 이제서 사기당했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 배경에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 지금 윤지호의 이 배경에는 윤지호를 데리고 오고 돈을 대준 정부 기관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랬을까요? 어딘가서 지시를 받고 여성가족부나 또 산하기관이나 경찰이나 또 대검 등에서 그런 돈들을 대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윤지호가 오자마자 수십 개 언론에 여러 차례 나가는 과정에서 그게 누가 주선 없이 그렇게 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면 윤지호 문제의 핵심은 윤지호라는 사람은 일종의 꼭두각시고 거기 붙어서 재미 좀 볼라 했던 거고 진짜 범인들은 윤지호를 데려오는 걸 기획하고 그래서 각 기관에 지시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그들을 지시에 의해서 또 앞장서서 윤지호를 도운 안민석과 주진우, 손석희, 김제동, 김어준 등이 문제인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신력들을 보고 윤지호가 뭐 대단한 줄 알고 다들 돈을 보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지호를 수사하려면 윤지호의 사기 행각에 가세한 사람들부터 다 조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진보 농객이라는 서민 단국대 교수가 윤지호 사기극과 그 공범들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진영 논리에 갇혀서 뻔한 사기극도 못 보더라 라고 이야기하며 진실보다는 내 편만 따지는 이런 논리가 정상 판단력을 마비시켰고 윤지호는 허술한 사기꾼인데 그 사람한테 많은 사람들이 놀아나는 게 의아했다. 이렇게 지금 오늘 조선일보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